55세면 아직 일할 수 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도 멀쩡하고 회사에서도 꽤 오래 버텼고 퇴직금도 받을 예정이니까 당장은 괜찮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퇴직한 지 1년이 지나니 현실이 달랐습니다. 예금은 줄어들고 지출은 끊이지 않고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지 회사를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글은 그 뒤늦은 깨달음을 겪은 분들을 위해 씁니다. 이미 퇴직했거나 은퇴가 코앞인 50대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노후 준비법?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야기해 볼게요. 1. 퇴직금은 안전하지 않다. 55세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의 사례. 김정은 씨 가명 55세 구청 공무원으로 정년 전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약 2억 원 수령. 가족들과 상의 끝에 소형 상가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매달 월세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에 혹했죠. 그런데 1년 후 세입자가 나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실이 굳제. 유지비만 매달 30만 원. 재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멈춰버린 겁니다. 생활비는 결국 퇴직금에서 계속 깎아내야 했고 3년 만에 통장 잔고는 3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그제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늦게 알았죠. 교훈. 퇴직금을 단번에 덩어리 자산에 묻지 마세요. 현금 흐름 중심의 구조를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임대수익 또는 국민연금과 같은 꾸준한 월급형 소득을 고려하세요. 2.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대기업 부장의 은퇴 후 1년. 박현수 씨 가명 56세. 중견기업에서 전략기획부장으로 퇴직. 경력도 좋고 인맥도 있어서 금방 재취업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고 괜찮은 자리엔 경쟁률이 치열했죠. 결국 들어간 곳은 주 5일 마트 시식 알바. 월 80만 원 남짓. 고등학생 딸의 학원비, 보험료, 대출이자까지 빠져나가고 나니 생활비가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한 달 500만 원 쓰던 사람이 지금은 커피 한 잔도 망설이게 된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50대 초반부터 준비했을 텐데 경력이 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은퇴 후에 알았습니다. 교훈. 재취업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대의 자신의 수입 구조를 미리 다변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자격증, 블로그 수익, 유튜브, 배당주 아주 작게라도 나만의 소득원부터 키워보세요. 준비된 무직루입니다. 3. 부부의 지출,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은퇴 부부의 생활비 전쟁. 정미라 가명 씨 부부는 나란히 58세에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교사, 아내는 간호조무사. 둘 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 합쳐 약 3억 원을 손에 쥐었죠.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여행 한 번, 외식 한 번, 자녀 결혼 지원 한 번씩 하고 나니 어느새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마저도 3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은 월세로 이사했고 남편은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매달 250만 원 정도 쓰는데 이게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간다는 걸요. 교훈.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계부 재설계입니다. 적정 지출, 최소 고정비, 자녀 지원 중단 기준, 보험 정리 등을 수치로 정확히 잡아야 돈이 안 무너집니다. 전문가, 조언 지금 시작할 수 있는 50대의 노후 준비법 5가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50대의 노후 준비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항목 구체적인 실천 방법. 1. 생활비 리셋 매달 고정 지출 파악 30% 절감 목표로 예산표 작성. 2. 현금 흐름 확보 국민연금 외 소액이라도 매달 들어올 구조 확보 배당주, 알바, 렌탈 등. 3. 건강관리 건강은 최고의 자산, 병원비는 노후 파산의 주범. 운동 전 기검진 필수. 4. 자산 다변화 부동산 100%, 주식 0%는 위험. 일정 비율 분산 투자 시작. 5. 소득원 키우기 재취업보다
내 수입 채널 만들기가 핵심 온라인 컨설팅, 창작 등. 마무리 한마디. 55세에 퇴직해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 잔고는 12만 원뿐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50대 이후의 초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생각이 바뀌면 지금부터라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50대 이후 노후 설계 실패의 원인과 해결 방안. 1. 50대 은퇴 왜 위험한가? 한국 사회에서 평균 퇴직 연령은 약 53.2세입니다. 하지만 정년은 평균 60세, 국민연금 수령은 만 63세부터 시작됩니다. 즉, 적어도 10년 이상 무소득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재정 공백을 퇴직금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퇴직금은 유한하지만 지출은 지속적이다. 물가 상승률과 예상 외 지출 자녀 지원, 건강 문제 등을 간과한다. 자산은 있으나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보다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한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2. 은퇴 후 재정 실패의 대표적 사례와 원인. 1. 퇴직금으로 고정자산의 몰빵 유동성 위기. 많은 50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상가, 부동산, 대출 상환에 사용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 흐름의 정지입니다. 수익형 부동산도 공실이 나면 아무 소득이 없고 유동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문가 권고. 퇴직금은 6,070%는 안정적 수익 자산의 채권, 배당 ETF, 연금보험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예비금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재취업을 전제로 한 재무설계 계획 실패. 퇴직 후 금방 일자리 구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퇴직금을 여유롭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50대 이후의 재취업 성공률은 25% 미만, 그마저도 소득은 기존의 4,0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 권고. 50대부터는 재취업보다 소득 다변화와 비노동 소득원 구축이 중요합니다. 예. 자격증 기반 프리랜서 활동.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등 콘텐츠 수익화. 소규모 배당 투자로 월 현금 흐름 확보. 3. 지출 통제 실패. 퇴직 후 자산 급감. 은퇴 후에도 퇴직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경우 자산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특히 자녀 결혼 대출 지원, 고정비 과다 지출 등이 누적되면 퇴직 35년 만에 생활 자금이 바닥나는 일이 많습니다. 전문가 권고. 퇴직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출 구조의 리셋입니다. 매달 고정 지출 항목 점검 및 30% 축소 목표.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생활비 다이어트. 자녀에게 독립 재정 원칙 명확히 설정. 3. 전문가가 권하는 50대 이후 노후 준비 전략. 항목 실행 전략 기대 효과. 생활비 재설계 지출 리셋, 고정비 축소 자산 유지 기간 연장. 현금 흐름 설계 배당, 임대, 연금 중심 재구성 소득 안정성 확보. 자산 포트폴리오고 위험 몰빵 투자 금지, 분산 투자 손실 방지 및 리스크 분산. 건강 자산 확보 정 기검진, 식습관 운동 관리 의료비 리스크 감소. 비노동 소득원 구축 블로그, 유튜브, 창작 활동 등장기 소득 기반 마련. 결론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50대 이후 은퇴 설계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수입이 없는 시기를 최소화하고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바꿀 수 있다는 현실 인식. 이미 은퇴한 경우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않는 것, 그리고 당장의 상황을 숫자로 파악하고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백수가 될 줄이야. 서론 퇴직 후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퇴직 전엔 그렇게 생각했다. 아침마다 정신없이 출근하고 목표 실적에 쫓기며 사는 게 힘들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다.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생각이 달라졌다. 평일 오전 10씩 거리를 걸어보면 알 수 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달리 은퇴한 나는 목적지도 없이 떠돌고 있다. 한때 지점장님이라
불리던 나는 이제 할 일 없는 사람이 되었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스스로 무기력해지는 기분이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인가? 퇴직 후 한 달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나처럼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일부는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심지어 은퇴 후 우울증을 겪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이 시작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1. 은퇴 후 무너진 동료들, 그리고 나의 선택. 퇴직 후 인생이 크게 흔들린 사례를 3가지 소개하려 한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곧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은퇴는 모두에게 찾아오니까. 첫 번째 이야기, 56세 대기업 부장, 백수가 되다.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회식 때마다 퇴직하면 바닷가 근처에서 여유롭게 살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퇴직 후 3개월 만에 연락이 왔다. 집에만 있으려니 미쳐버릴 것 같아. 처음엔 자유로운 삶이 좋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그를 덮쳤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다. 부부싸움은 늘었고 점점 우울해졌다. 결국 그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을 하면서 삶의 균형을 되찾았다. 내가 택배를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내 정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어. 두 번째 이야기, 60세 보험 영업왕, 퇴직 후 후회하다. B씨는 보험 영업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누구보다 성실했다. 덕분에 퇴직할 때 퇴직금도 넉넉했고 노후 자금도 충분했다. 하지만 퇴직 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어. 그는 매일 골프를 치고 맛집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무료함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직접 작은 법인을 세워 후배들에게 보험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 이야기, 58세 퇴직 후 경제적 위기에 빠진 C씨. C씨는 58세에 퇴직했다. 퇴직금을 받았고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남았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었다는 점이었다. 집에 있으니 전기세, 식비, 각종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매달 고정 지출이 300만 원이 넘었고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1년 만에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8세에게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이 나이에 월급 200만 원짜리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 줄이야.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마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그는 말한다. 퇴직 전에 철저히 계산해보고 최소한 10년은 버틸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했어. 은퇴 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심리적 준비가 없으면 은퇴 후 우울증에 빠진다. 돈이 있어도 할 일이 없으면 무의미한 삶이 된다.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위해 다시 일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반드시 할 일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작은 사업을 하거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거나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무기력해질 뿐이다. 둘째, 돈 관리를 철저히 하라. 퇴직 후 생활비를 세세하게 따져보고 최소 10년은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예산을 짜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수다. 퇴직금을 흥청망청 쓰면 몇 년 안에 바닥난다. 셋째, 건강을 지켜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몸이 아프면 병원비로 돈이 새어나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수다. 3.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퇴직 후 한 달 만에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
백수가 아니라 퇴직 후 파산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은퇴 후에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4. 은퇴 후 삶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이제 은퇴 후 백수가 되는 현실을 봤다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지 살펴볼 차례다. 은퇴 후에도 무기력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한다. 첫 번째 전략, 내 일마이 워크를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핵심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신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한다. 퇴직 후 부동산 중개업, 카페 창업, 온라인 강의, 유튜브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느낀다. 사회활동을 지속한다.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지역 사회활동 등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는 은퇴자는 빠르게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성을 활용한 강의나 컨설팅 직장 생활 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강사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퇴직 전부터 준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사례 58세 퇴직 후 컨설턴트로 변신한 K씨. K씨는 보험사 지점장으로 30년간 근무했다. 퇴직 후 처음 몇 개월간 무기력함을 느끼다가 후배들을 위한 보험 세일즈 컨설팅을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돈도 벌지만 후배들이 내 경험을 듣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그냥 쉬기만 했다면 난 벌써 우울증에 빠졌을 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두 번째 전략, 은퇴 후 재정 설계를 철저히 하라. 은퇴 후 파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퇴직금을 받은 후 한동안 소비가 늘어난다. 막연한 희망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돈을 오래 유지하는 3가지 방법. 퇴직 후 첫 3년은 절약 생활을 기본으로 하라. 퇴직 후 처음 몇 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연금과 투자 수익을 고려한 평생 월급 시스템을 만들어라.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배당주 투자, 임대소득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절대 퇴직금을 함부로 쓰지 마라. 퇴직금은 노후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자산이다. 창업이나 고위험 투자에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사례 퇴직금 3억을 3년 만에 날린 55세 C씨. C씨는 퇴직 후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여행과 고급 소비를 즐기다 보니 3년 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졌다. 결국 그는 58세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원하는 직업을 찾기가 어려웠다.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거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오래 유지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 걱정만 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수 없다. 50대 후반부터 빠르게 진행되는 신체 변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근감소증.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만성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 사례 60세 은퇴 후 건강을 잃은 B씨. B씨는 퇴직 후 한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생활했다. 처음에는 편안했지만 점점 허리와 무릎이 아파지고 살이 찌면서 혈압과 당뇨 수치가 올라갔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다.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급격히 망가지는 걸 느꼈어. 건강을 유지하는 3가지 핵심 원칙. 운동을 생활화하라.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식습관을 바르게 유지하라.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식, 고염식은 피하고 자연식 위주로 먹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라.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5. 결론 은퇴 후 10년이 인생을 결정한다. 은퇴 후 10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건강을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이 3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백수의 삶이 된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절망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계획하고 내 인생의 2번째 전성기를 만들어 보자.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부터 준비하라. 당신의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은퇴하면 정말 자유롭기만 할까?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했다. 온갖 프로젝트와 보고서, 목표 실적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새 55세. 이제 좀 쉬면서 살자는 생각으로 은퇴를 결심했다. 그리고 꿈꿨다.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돌며 낚시도 하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며 자연을 만끽하는 삶. 회사에서 벗어나면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1년 후 후회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상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은퇴 후 삶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는 뭘까? 이번 글에서는 캠핑을 꿈꾸며 은퇴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통해 우리가 은퇴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사례 1.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다. 57세 대기업 팀장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퇴직 후 캠핑카를 샀다. 수십 년 동안 쌓아둔 피로를 풀고 싶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는 즐겨야지. 그렇게 캠핑을 떠났다. 처음에는 좋았다. 바닷가에서 노을을 보며 맥주 한 잔, 숲속에서 불멍을 때리며 듣는 새소리, 고즈넉한 호숫가에서의 낚시.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심심해졌다. 혼자 다니는 캠핑은 생각보다 외로웠다. 가족은 바쁘고 친구들은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기름값, 캠핑장 이용료, 식비 등 생각보다 돈이 계속 나갔다. 특별한 목표 없이 떠돌다 보니 무료함이 커졌다.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캠핑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결국 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다. 교훈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활동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2. 사례 이 돈은 안 쓰고 싶지만 돈은 계속 나갔다. 60세 공무원 출신 박 씨의 현실. 박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여행하고 캠핑하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고정 지출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등은 계속 나갔다. 캠핑은 무료가 아니었다. 차 유지비, 여행비, 식비가 계속 늘어났다. 결국 캠핑을 줄이려 했지만 집에서 무료한 시간이 더 힘들었다. 어느 날 박 씨는 한 지인의 권유로 공공기관에서 파트타임 강의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강의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뜻밖에도 일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캠핑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들과 교류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삶이 즐거운 거였어. 교훈 은퇴 후 소비만 할 생각이 아니라 적절한 수입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3. 사례 3. 배우자가 원한 삶과 내가 원한 삶이 달랐다. 59세 IT 엔지니어 이 씨의 딜레마. 이 씨는 퇴직 후 아내와 캠핑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가 캠핑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내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 했다. 이 씨는 자연 속에서 살고 싶었지만 아내는 TV와 쇼핑을 즐기는 생활을 원했다.
결국 둘 다 불만이 쌓였고 갈등이 커졌다. 이 씨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했구나. 결국 이 씨는 캠핑을 주말이나 짧은 여행으로 즐기고 평일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강의 봉사를 하며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었다. 교훈: 은퇴 후 부부가 함께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의견도 반영해야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캠핑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캠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캠핑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은퇴 후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지속 가능한 활동을 찾아라.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라. 캠핑도 돈이 들며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율하라. 혼자만의 계획이 아닌 배우자와 함께 맞춰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은 어떤 은퇴 후 삶을 꿈꾸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한번 고민해보자.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단순히 캠핑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말이다. 은퇴 후 진짜 원하는 삶을 찾는 법.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 바로 은퇴 후 삶을 너무 단순하게 계획했다는 점이다. 퇴직 후 이제 좀 쉬자는 생각으로 캠핑이나 여행을 계획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처음 몇 달은 좋을지 몰라도 은퇴 후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단순한 취미 하나로는 절대 지속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 좋아하는 일과 수입을 연결하라.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돈을 벌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계속 생긴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수익과 연결된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56세 백화점 판매팀장 출신 김씨. 김씨는 은퇴 후 캠핑만 하다가 지루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 그러다 캠핑 중 우연히 만난 한 유튜버의 권유로 자신의 캠핑 경험을 바탕으로 중고 캠핑 장비를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시작했다. 초반에는 단순한 취미처럼 했지만 점점 노하우가 쌓이며 고객도 늘어났다. 이제는 월 10만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며 캠핑도 즐기고 소득도 얻는 삶을 살고 있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블로그, 중고 거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2.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은퇴 후 많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외로움을 경험한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싫어도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퇴직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초반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좋지만 점점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며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사례: 60세 대기업 연구원 출신 박씨. 박씨는 연구직으로 35년을 일했고 은퇴 후에는 조용히 책 읽으며 캠핑을 즐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몇 개월 만에 심각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대상 과학 강의를 맡게 되었고 매주 2회 무료 강의를 하면서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다. 이제는 캠핑보다 강의 준비가 더 즐거운 일이 되었다. 핵심 포인트. 직장 생활을 하며 맺었던 관계가 단절되면 예상보다 더 큰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강의 등 사람을 만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3. 배우자와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조율하라. 배우자와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면 은퇴 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남성들은 회사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배우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사례: 58세 공기업 부장 출신 이씨. 이씨는 은퇴 후 캠핑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나는 그냥
동네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처음에는 다투는 일이 많았지만 결국 각자의 취미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조정했다. 이 씨는 12주에 한 번씩 친구들과 캠핑을 떠나고 평소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는 아내와 함께 생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 배우자와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은퇴 전부터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원하는 생활 방식을 조율해야 한다. 무조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은퇴 후 캠핑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대부분 은퇴를 하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쉬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다. 돈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의미 있는 활동도 해야 한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해야 할 3가지 준비. 좋아하는 일과 수입을 연결하라. 소소한 수익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든다. 봉사, 강의, 동호회 등을 활용하자. 배우자와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조율하라. 각자의 공간과 취미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 캠핑도 좋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 당신의 은퇴 후 인생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 준비는 되었는가?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 그러면 당신도 1년 만에 후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서로 마음속 걱정의 무게. 은퇴 자금 준비. 월급은 줄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인데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함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상화된 지 꽤 됐습니다. 덕분에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함도 커진 것 같아요. 예전 세대처럼 종신연금이나 풍족한 연금 제도가 우리 노후를 든든히 보장해 주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재테크를 시작해보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예적금으로는 역부족이고 주식에 뛰어들기엔 시장 변동성이 심해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데 시드머니가 부족하거나 규제가 심해지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은퇴 자금, 과연 내 노후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라는 걱정이 늘 따라다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해요. 바로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주어 그동안 사람의 직관에만 의지했던 투자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이제 막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에 재정적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5억으로 월 3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귀가 솔깃할 만합니다. 말 그대로 노후 자금에 대한 해답을 AI가 제시해주는 셈이니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AI가 실제로 은퇴 설계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본론. AI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능한 걸까? 1. AI는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으로 승부한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 몇 년간의 주가나 부동산 시세 혹은 경기 변동 추이 같은 걸 볼 때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체력이 한정되어 있고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기도 하니까요. 반면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패턴과 확률을 일정한 알고리즘으로 계속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 어떤 자산에 얼마나 투자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되는가를 수백 가지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 한다면 사람이 일일이 계산하기엔 말 그대로 밤샘 공부를 몇 달씩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AI는 이런 걸 짧은 시간 안에 해내고 결과로서 최적의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점이 은퇴 설계에 큰 도움이 되죠.
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예리하게 파악한다. 직접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시장에는 늘 우상향인 자산이 있는가 하면 경기 침체나 악재가 터지면 곤두박질치는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만 올인하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죠. AI가 만들어주는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분산 투자의 극대화에 있어요. 이때 분산의 기준이 단순히 주식과 채권을 64로 섞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 업종 및 다양한 국가, 심지어 상품금, 원자재 등에까지 눈을 돌려가며 가장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조합을 찾아냅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한국 주식이 일시적으로 침체에 빠져도 미국 주식에서 이익을 얻거나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해지 위험 회피 효과가 발생해 오버롤 전체적인 손실을 막아준다는 거죠. 3. 목표 금액 기간에 따른 맞춤형 시뮬레이션. 은퇴 준비를 위한 투자는 보통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이미 5억 정도의 목돈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3억이 겨우 모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10억이 있는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투자자가 설정한 목표에 10년 후 매달 3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인출하고 싶다와 현재 시드머니자 봉금, 그리고 투자 성향 위험을 감수할 의향 정도를 입력받으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성과를 내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5억으로 월 3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봐도 단순 계산으론 연 7.2% 정도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좀 높은 허들이긴 하지만 AI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르면 꾸준히 그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요. 사례 1. 60대 퇴직자 김 씨의 두려움 극복 이야기. 김 씨가 겪는 60세 직전 회사에서 명퇴를 하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 그리고 아파트 담보 대출로 마련한 투자금까지 합쳐 약 5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불려나가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는 것이었어요. 주식 투자 경험이 전혀 없어 괜히 뜬금없이 테슬라 주식 사두었다가 손해만 볼까 봐 걱정됐고, 그렇다고 은행 예금에 넣자니 금리가 낮아 생활비 충당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때 김 씨가 관심을 두게 된 것이 AI 자산관리 서비스였어요. 처음에는 기계가 뭘 알겠어? 내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나름 유명한 로보어드바이저로 보서드바이저 회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마음이 조금 바뀌었답니다. AI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국과 미국 주식, 채권, 리츠 REITs, 그리고 소액의 금 ETF 상장 지수펀드까지 배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놔야 위험도 줄고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버텨준다라는 설명을 들은 김 씨는 은퇴 후 벌어들일 만한 월 생활비를 생각하며 비교적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선택했습니다. 1년 열을 해보니 매달 300만 원 정도 인출해도 원금을 크게 깎아먹지 않는 수준의 수익이 꾸준히 났다고 해요. 물론 월별 편차는 있었지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으니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사례 2. 50대 후반 이 부부의 부동산 AI 결합. 다른 사례를 볼까요? 50대 후반에 접어든 이 부부 가명는 수년 전 지방에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놓고 세를 줬습니다. 덕분에 매달 월세 수입이 조금은 생겼지만 노후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했죠. 그렇다고 추가로 빚을 내어 부동산을 더 매입하기에는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남은 3억여 원을 손에 쥐고 이걸 어디에 굴려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AI 투자 플랫폼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AI가 제시한 전략은 부동산 투자와 주식채권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지금까지처럼 월세 수입을 얻되 나머지 3억 원은 주로 미국 우량 채권 ETF와 글로벌 분산형 주식 ETF를 일정 비율로 가져가면서 추가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와 투자에서 나오는 인출금을 합쳐 월 20만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집값 변동이나 주가 조정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분산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한쪽만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유동성이 높아진 점도 장점이었다고 하네요.
사례 3 아직 40대지만 미리 은퇴 준비 중인 박 씨. 어떤 분은 난 아직 40대인데 벌써 은퇴를 생각해야 하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은퇴 자금을 준비해두면 훗날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박 씨가 겪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지만 이미 50대 초중반에는 직장을 떠나고 싶다는 목표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파이어 족 FIR이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를 꿈꾸며 지금까지 모은 2억 원과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을 합쳐 약 3억 원을 AI 투자 플랫폼에 맡겼습니다. 박 씨의 포트폴리오는 좀 더 공격적이었어요. 미국 기술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ETF 비중이 높았거든요. 다만 위험 분산을 위해 역시 글로벌 채권이나 금, 심지어는 암호화폐 쪽도 소액 편입하는 식으로 세부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AI 알고리즘은 박 씨가 원하는 시점 50대 초중반에 맞춰 매달 인출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시뮬레이션 해줬고 지금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해두고 실제 은퇴 시점에 점차 안정형으로 바꿔가는 전략을 짰습니다. 박 씨는 별도의 코칭 없이도 주기적으로 앱을 통해 자신의 포트폴리오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AI 권장에 따라 주식 비중을 약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 AI가 은퇴 설계를 바꾸는 이유. 위 사례들을 보면 AI의 역할이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나 증권사, PB 프라이빗 뱅커를 찾아가서 자산 운용을 상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PC 하나만 있으면 AI가 각종 지표와 통계 그리고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춘 투자 전략을 세워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AI가 무조건 정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만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이럴 땐 이렇게 조정하자라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주니 개인 입장에선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이나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이 제공하는 AI 자산관리 서비스는 대체로 최소 투자금이 낮거나 심지어는 소액부터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떤 플랫폼은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씩 투자하도록 설계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게 자산 운용의 문턱을 낮춰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시작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내 노후 자금을 굴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혹시 난 주식 잘 몰라서라든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같은 생각으로 주저하고 계시다면 AI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모든 것을 AI에게 맡긴다고 해서 100% 안전하거나 완벽한 해결책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 등 생활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자금으로 예적금만 믿었다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작은 금액이라도 분산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AI가 도와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좋고 혼자 공부해서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5억으로 월 300만원 같은 목표 수익을 생각하신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겠죠.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절제, 그리고 시장을 대하는 냉정한 태도입니다. 거기에 AI의 효율적인 분석이 더해진다면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은퇴 설계가 탄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은퇴 전략을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두지 않고 스스로가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주체가 되어보세요. 그 출발점에 AI가 있을 뿐 결국 방향키는 당신이 쥐고 있는 겁니다. 늘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은퇴 생활이 아니라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